안녕하십니까. 영상의학과 박상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하지정맥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아시다시피 다리에 이제 파란 핏줄이 이제 굵게, 보통 저희가 그 치료의 적정 기준으로 잡는 거는 보통 한 4mm 굵기 이상 되는 핏줄이 보기 흉할 정도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정맥류라고 크게 정의를 하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정맥류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혈관 확장증이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시로라기처럼 혈관이 붉게 이렇게 거미줄처럼 막 이렇게 망상 모양으로 이렇게 다리에서 보이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정맥류에 포함이 되는데, 오늘 말씀드릴 정맥류는 이제 좀 굵은 거, 퍼렇게 4mm 이상으로 굵게 다리에서 튀어나와 있는 그런 그 핏줄이 이상이 있다라는 거에 먼저 포커스를 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빈도가 남자는 10분의 1에서 한 4분의 1까지도 보이고, 여자한테서는 보통 한 4분의 1 이상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연세가 들수록 더 발병률이 높아지고요.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는 그 임신이라든지 이런 복압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맥에 있는 이 판막의 이상이나 다른 정맥벽의 약화 등을 야기하는 확률이 남자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환자군이 40대 이상의 여자분들이 되겠고요. 그 이유가 되면은 나이가 60대를 넘어가면은 남자 여자분들의 성비는 비슷해집니다. 하지정맥류는 무슨 암이라든지 무슨 다른 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달리 이렇게 아주 극심한 통증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짧은 치마도 입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퍼렇게 너무 보기 싫게 튀어나와 있고 꾸불꾸불한 혈관이 보이니까 바지만 입고 다녀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외에도 이 정맥류 때문에 다리가 굉장히 묵직하고 뻐근하고 통증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한 통증은 아닌데요. 좀 이렇게 뻐근한 듯한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리가 부으실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에서 중기 정도 되는 정맥류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는데, 하지정맥류 모든 병들이 그렇지만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뒀을 때 절대로 좋아지는 병은 없습니다. 하지정맥류도 마찬가지고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두게 되면은 계속 진행을 합니다. 절대로 거기서 멈추거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그 의료기상서나 이런 데서 파는 스타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신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병이 이미 진행을 해서 정맥류가 이미 생긴 다음에는 스타킹을 신는 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 정맥류가 발생한 부분을 치료를 해야지 스타킹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질환을 치료하거나 되돌리킬 수는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중기 정도의 시기가 지나게 되면 나중에는 피부가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 파먹은 것처럼 구멍이 뻥 뚫리면서 피부가 껍데기가 벗겨지는 궤양 같은 게 생기실 수가 있고요. 더 심해지게 되면은 혈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피떡이나 이런 게 이제 정맥을 막게 돼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죠. 심장으로 가는 그 혈관으로 그 피떡이 떨어져 나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굉장히 드물지만 뭐 다리를 절단하는 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몸의 정맥은 그 손등에 보시면 이렇게 파랗게 튀어나오는 핏줄 보이시죠? 예, 요런 거는 이제 겉표자를 써가지고 요런 걸 표제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또 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저 근육 깊숙하게 깊을 심자를 써가지고 심부정맥이라고 하는 정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속도로하고 국도 있으면 그 사이에 이렇게 교차로가 있죠. 그것처럼 이 심부정맥하고 표제정맥 사이를 연결해주는 교통정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로 정맥이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 하지정맥류는 이 심부정맥하고 표제정맥하고 사이에 있는 이 판막이 있는데요. 이 판막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심부정맥하고 표제정맥이 만나갖고 피를 심장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심부정맥에 있는 피가 훨씬 양이 많고 심부정맥의 압력이 높다 보니까 표제정맥으로 피가 이렇게 역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가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다시 쳐져가지고 결국은 하지정맥류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이 댐 역할을 해주는 판막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 판막이 고장나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신이라든지 어떤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오래 서 있는 직업, 그러니까 뭐 백화점 여직원이라든지 뭐 엘리베이터 걸, 뭐 치과 의사라든지 선생님,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위험한 그 잘 생기는 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전적인 소인도 좀 있습니다. 저 판막 부전에 유전적인 소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는 진단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어르신들도 그냥 다리를 보면은 내 평소와 다르게 좀 혈관이 많이 튀어나온 것 같네. 그러면 그것도 자체도 일단 정맥류를 의심하실 수가 있고요. 병원에 오시면 이 하지정맥류를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그 육안적인 형태나 환자분들이 느끼는 그런 증상을 들으면 하지정맥류 자체가 있다 없다라는 건 대부분 90% 이상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검사는 어떤 검사가 있냐면 혈관 초음파라고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 아시죠? 바깥쪽에서 이렇게 네모 반듯한 어떤 막대기 같은 거 갖다 대면은 그게 그 초음파라 그래가지고 혈관의 움직임을, 피의 움직임을 이제 찾는 건데, 그 혈관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판막의 망가짐에 의해서 생기는 역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혈관 초음파로 알 수가 있습니다. 검사하시는 데는 한 5분 정도면 충분하시고요. 환자분은 그냥 하의만 갈아입으시면 되고 특별한 불편함이나 통증 같은 건 전혀 없으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정맥류에 대한 진단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건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냐? 판막이 망가졌으면 판막을 새로 끼워주면 되겠죠. 그렇죠? 뭐 망가졌으니까 그걸 다시 새로 끼워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 판막을 새로 끼워줄 만한 그런 판막은 전 세계적으로 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연구 중에 있는 거는 있는데요. 그 판막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없고, 결국은 그 역류가 되는 혈관, 즉 망가져서 현재는 쓸모가 없는 혈관을 없애버려가지고 그 혈관으로 피가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이 치료의 큰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피가 역류가 돼서 그쪽으로 졸졸졸졸 새고 있기 때문에 그 혈관은 정상적으로 다시 제 역할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혈관으로 피가 역류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원칙인데, 치료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예전부터 아주 많이 사용됐던 게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 그 다음에 레이저,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이 세 가지로 역류가 되는 그 가지를 치료를 한 다음에 정맥류가 꼬불꼬불하게 늘어나 있는 그 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은 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혈관을 굳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혈관을 굳게 한다 해갖고 경화술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런 아주 잔 가지들을 가느다란 침 같은 거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 가지를 긁어내는 정맥 제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다 하고 어느 병원에서도 다 하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수술은 고주파나 레이저 치료보다는 조금 과정이 복잡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입원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또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는 요새는 좀 없지만 어쨌든 전신 마취나 아니면 척추 마취 정도는 꼭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직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로는 수술이 1차적인 치료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과거의 치료법이긴 하지만 재발률이 다소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조금 그 살을 좀 째는 길이가 조금 길죠. 그래서 흉터가 조금 남으실 수 있고요. 이에 반해서 고주파나 레이저는 입원이 필요 없습니다. 입원이 필요 없고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도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그날 오셔서 날짜를 잡고 치료를 받기로 하시면 그날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냥 바로 퇴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보다는 그 재발률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재발이 조금 덜합니다. 그리고 흉터는 거의 없습니다. 흉터는 그 레이저나 고주파가 들어가고 나오는 입구에 있는 상처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건 5mm가 채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이는 흉터는 나중에 점처럼 돼가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레이저랑 고주파만 딱 하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역류가 됐던 그 혈관은 소실이 되는데 그 밑에 울룩불룩 튀어나와 있는 그 핏줄들이, 그 혈관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게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남아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다시 치료를 또 해야 됩니다. 어떤 치료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혈관을 굳게 하는 경화술이라는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그 혈관을 직접 가느다란 갈고리 같은 거로 긁어내는 정맥 제거술을 또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하는 방법이 이제 초음파만 가지고 하지정맥류 치료를 할 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초음파도 아예 안 쓰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간혹 가다가는 혈관이 너무 꼬불꼬불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저나 이 고주파가 통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꼬불꼬불한 경우에는 그 길 찾기가 어려워서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혈관이 잘못하면 터지거나 아니면 그 벽에 부딪혀 가지고 좀 통증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마취가 필요할 수도 있죠. 정맥류 가지를 직접 제거하는 방법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화술, 약물을 넣어서 굳게 하는 그 경화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화술 자체만으로 하기에 핏줄이 너무 크게 많이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하게 조금만 튀어나오신 분들이면 1, 2회 정도로 간단하게 끝나는데 너무 심하게 굵게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로 그 혈관을 굳게 하는데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4, 5회 이상 치료받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 제거술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 갈고리로 긁어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가장 긁어낸 다음에는 깨끗한 편을 보이지만 다소 약간 아주 작은 부분으로 상처를 좀 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흉터가 조금 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 좀 적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했을 경우에는 수포, 물집 같은 게 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혈종이라 그러죠. 이렇게 딱딱하게 좀 만져지는 그런 합병증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희 병원에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좀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환자분들 자신께서는 복잡한 걸 못 느끼십니다. 치료하는 사람은 좀 복잡한데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일단 초음파 장비 외에도 이 혈관 조용기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는 저희 병원이 최초로 들어왔던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혈관을 직접 보기 위해서 혈관 조영제라는 걸 사용합니다. 아주 소량이지만 혈관 조영제를 사용해서 혈관을 직접 보고 혈관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기구들은 굉장히 가늡니다. 1에서 2mm 직경의 관이나 1mm 이하의 철사, 아주 가느다란 철사입니다. 그리고 0.5mm 이하의 더 가느다란 머리카락 굵기 정도 되는 그런 철사나 도관을 사용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혈관 조영술을 해서 정맥을 직접 보고 그 안에 아주 가느다란 도구를 사용해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좋은 장점이 있냐면 다른 정맥들과 얘가 어떤 관계를 보이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경화술을 쓴다 그랬는데 그 경화술을 쓸 때 사용하는 그 약재에 공기를 조금 섞어가지고 무해합니다. 인체에 무해한 공기를 조금 섞어가지고 그 경화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다른 병원하고는 달리 실시간으로 그 정맥 자체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정맥, 내가 치료하고자 하는 정맥이 아닌 다른 혈관으로 혹시 이게 흘러 들어가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다른 혈관으로, 원치 않는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 바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해서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의사에 의해서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이 환자가 잘 되고 못 되는 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 의사들이 동시에 환자 한 분을 보기 때문에 환자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시고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혈관 초음파인데요. 이렇게 파랗게 보이고 빨갛게 보이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는 파랗게 계속 보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피가 거꾸로 역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거는 혈관 초음파로 아주 쉽게 수분 내에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꺼멓게 굵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다 정맥류, 튀어나온 핏줄들입니다. 이것들한테 이제 혈관이 잘 가고 있는지, 피가 잘 가고 있는지 띄워봤더니 막 엄청나게 다양한 색깔의 혈류들이, 피의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런 가느다란 바늘, 발목이나 사타구니나 이 무릎 뒤쪽이나 이런데 이 가느다란 바늘을 꽂고요. 이 바늘 꽂을 때 좀 아프십니다. 따끔 주사 맞는 그 느낌 아시죠? 따끔. 그리고 나서는 초음파로 이 혈관들을 다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핏줄이 튀어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보이시죠? 예, 혈관이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아까 같이 이렇게 주사를 맞고 나서 관을 집어넣습니다. 관을 집어넣어서 그 혈관 조영제라고 혈관을 직접 보는 약을 주입해서 혈관 조영제를 주입을 하면 여기 보이시는 요거가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시죠? 예, 이 꾸불꾸불한 혈관이 다른 정맥들은 이렇게 곧고 예쁘게 생겼는데 얘는 이렇게 혼자 꼬불꼬불하죠? 이게 이제 바깥에서 보이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허벅다리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정맥류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정맥류의 위치나 주변과의 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머리카락 굵기 정도 되는 관을 사용한다고. 머리카락 굵기 정도 되는 관을 직접 이 정맥류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이 혈관에 아까 혈관을 굳게 한다 그랬죠. 경화술, 그 경화제, 약제를 이 정맥류 안으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화제인데요. 예, 이 경화제인데 이게 그 꼭 하얀색 거품, 그 샴푸 하고 나면 남는 거품처럼 생긴 겁니다. 요거를 직접 이 혈관 안에다가 주입을 해서 이 혈관을 굳게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혈관이 굉장히 꼬불꼬불하신 분들이 가끔 그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정맥류도 정맥류지만 이 혈관이 굉장히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이 꼬불꼬불한 이 정맥 때문에도 혈관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보이시게 되는데 이거를 치료하려면은 레이저든 고주파든 뭐든 간에 이 사이로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꼬불꼬불하면은 실제로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째고 바깥으로 쭉 끄집어내서 집어넣든지 아니면은 들어가다가 걸리면은 거기까지만 치료하고 다시 또 찔러서 또 기를 내서 또 치료하고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사진이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사용하는 그 아까 말씀드린 머리카락 같이 생긴 관을 사용하면 요 길을 쉽게 아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요거 지나가는 데는 보통 뭐 한 1, 2분이면 큰 통증 없이 아주 쉽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레이저를 사용을 합니다. 레이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신마취나 척추마취가 필요 없고요. 그날 당일날 치료받고 바로 퇴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로 혈관을 아까 그 꼬불꼬불한 혈관 보이셨죠? 그 역류가 되는 혈관을 레이저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료하는 시간은 레이저로 치료하는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 레이저의 기본적인 원리는 열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혈관을 좀 약간 무서운 말씀을 드리면 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혈관을 지져버려가지고 그 혈관 내에 이렇게 혈전이 차서 나중에 굳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해서 전체 다 치료하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취는 어떤 마취를 사용을 하게 되냐면 국소 마취를 사용합니다. 몽원주사 아시죠? 몽원주사를 레이저를 하게 되는 그 길을 따라 가지고 한 15방에서 한 20방 정도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시고 나면은 이렇게 그 압박 스타킹이라고 그러죠. 고탄력 이 압박 스타킹을 다리에 착용을 하시고 보통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착용을 하시고 그날 바로 퇴원하셔서 많이 걸으셔야 됩니다. 수술했으니까 집에 누워 계신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많이 걸으셔야 되고 끝나고 나시면 일주일, 한 달, 3개월, 6개월 그 이후로 해서 저희 병원에서 오시라고 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에 꼭 오셔서 치료가 잘 됐는지 또는 추가 치료가 더 필요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빨갛게 보이면은 이게 피가 역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레이저로 이 혈관을 다 지지고 나니까 빨간색이 없어졌죠? 네, 빨간색이 없어졌습니다. 일주일, 한 달 지났는데도 계속 피의 역류는 완전히 소실이 됐고요. 아까 보셨던 이 정맥류
늘어나 있는 핏줄 그 자체들에도 보였던 이 피의 흐름들이 한 달이 지났더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성공적으로 잘 굳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환자분인데요. 3개월 지나고 나서 뭐 이렇게 특별히 보이는 거 없으시죠? 색깔이 조금 이쪽이 변하는데 그거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서 천천히 자기 색깔로 회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강이 뒤쪽에 정맥류가 있던 환자분인데요.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치료를 해서 3개월 후에 깨끗이 좋아졌습니다. 양쪽 다리에 다 이렇게 심한 정맥류가 있던 분인데 많이 좋아지셨죠? 네,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많이 없어지셨습니다. 혈관 조종기기랑 정맥 조종술을 사용해서 직접 그 문제가 되는 정맥들을 보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공률이 거의 99% 이상입니다. 저희는 거의 300명 이상 지금 저희 병원에 치료를 했는데 환자 길을 못 찾아갖고 실패한 경우는 딱 한 분 있었고요. 그 외에 모든 환자들은 정맥을 직접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못하거나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뭐 혈관이 터지거나 너무 꼬불꼬불해서 접근이 더 안 되기 때문에 빼서 다시 하거나 여러 번 찌르거나 하는 위험도도 거의 없앴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직접 실시간으로 보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다른 주변 구조물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어서 합병증도 최소화할 수 있었고요. 머리카락 정도 굵기의 가느다란 기구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시술 도중에는 아주 크게 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과거에도 썼었는데요. 현재는 지금 이 방법으로 그 치료를 거의 다 하고 있고 실제로 재발률이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거는 100명 하면은 한 4명에서 한 6명 정도는 재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지금 300명을 넘게 치료를 했는데 그 중에서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2분 외에는 재발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가지라든지 딴 새끼를 통해서 그 피해 역류가 발생해갖고 정맥류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에서 한 14% 정도 환자분에서 저희 병원에서 생겼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외래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주사로 한 번 더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사 약제로 치료를 받으면 보통 대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 없이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치료가 성공적으로 잘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나 무슨 큰 혈관 질환만 대학병원 와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지정맥류도 대학병원에 와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대학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시면 결과도 좋으시고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